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퇴근이 조금 늦어가지고 현재 시간 6시 33분입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193만원이고요. 1193만원요. 오늘은 플러스 3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률이 좋습니다. 수익률이 31%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잔고가 이렇다는 거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 그 수익이 좀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도 약간 생기는 것 같으네요. 오늘 그 제가 매매했던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계속 그 SG라는 종목에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는 SG에다가 인생 승부주 올인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11% 빠지는 바람에 그 500만원으로 확 줄여버려가지고 수익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지금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500만원 가지고 또 올라갔을 때 200만원 정도, 그 250만원 정도인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300만원 남겨놓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SG가 어제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10%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투자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이건 급등해버리면 하루 거래 정지가 걸리거든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그 투자 유의 지정 걸려가지고 단일가 3일 동안에 단일가 거래 지정돼버리면 이건 단타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단타들이 미리 팔아버리거든요. 이거 그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하려면 단타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투자 유의 지정 걸리면은 어떤 간에 그게 안 걸리게 하려고, 얘가 만약에 투자 유지증 3,000원쯤 요쯤이 걸리면 같으면 마지막에 쭉 매도해갖고 밑으로 빼버립니다. 세력들이 빼갖고 투자 유지증 안 걸리게 해갖고 10거래일 동안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강한 종목은 다니까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얘 SG 같은 경우는 여기서 투자 유지증이 걸렸어요. 상한가 가고 나서 요날인가 투자 유지증 걸렸는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단일가 거래하면서 이렇게 밀어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일가 3일 동안에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나고, 그 다음 단일가 풀리니까 또 올라가죠. 제가 이날 인생승부제 갖고 올인했는데 그 다음날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해리스가 2% 앞서버리는 바람에 트럼프가 져버렸죠. 요 다음날 나온 지지율 조사에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라는 의미로 해서 마이너스 11%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1,000만원치 배팅 해놨는데 11% 빠져갖고 마이너스 100만원 얻어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중을 500만원으로 줄여버렸는데 그 다음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서 11%, 10% 정도 빠져갖고 100만원 잃었는데 500만원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30% 올라가 버리니까 플러스 150만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익 실현을,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250만원 더 줄여갖고 300만원을 맞춰놨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기서는 이제 그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기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냥 홀딩할 수 있지만 추가로 매수하기는 좀 벅찬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치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겠다. 왜냐면 그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그냥 그 언제까지 하냐고 생각하면 말씀드릴 때 1,500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3배까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0원에 출발했기 때문에 한 4,500원까지는 그냥 홀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300만원을 남겨놨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투자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10.88% 10%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 갔는데 이 주봉으로 보시면 앞쪽에 있는 매물대를 다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매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봉으로 굳이 보자면 오늘 요 위에 여기서 샀던 사람 요 몇 명 빼고 소수의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치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까지 가 있죠. 특히나 이 밑에서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익 나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안 급해집니다. 좀 더 이미 벌었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되죠. 손실 났을 때는 돌아오면
본전이라도 해야지 하고 빨리 팔고 싶은데 수익 난 사람은 아 이거 좀 더 그냥 그 가져가 보자 이런 식으로 일부 이익 실현하고는 홀딩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보시면 시간의 거래에서 또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가니까 재료가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어디까지 봤냐면 이 아스팔트 포장하는 아스콘 이 방식이 제철 공장에서 나오는 그 아스콘인가 뭐 그걸 가지고 이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아스팔트보다 한 20% 정도 더 강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포항제철로부터 그 아스콘을 공급받도록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제철소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건 뭐 그 공사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죠. 재료를 그냥 그 제철 공장에서 버리는 찌꺼기 받아와 갖고 하는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시간에서 이 뉴스도 기차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SG가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손잡고 우크라이나 뭐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해외 아스콘 사업 공동 추진 합의.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가 보시면은 5만원짜리니까 억수로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포스코가 들어갔으니까 포항제철하고 관계되는 이런 회사인데 얘하고 손잡고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업 발굴을 하고 수주를 하고 SG는 기술권 확보, 제조 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덕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4.3%나 시간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막강한 그 영업력을 가지고 공사를 따면 시공은 SG가 한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에도 동반 진출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봤을 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중소업체가 대기업 물고 그냥 전 세계로 확장한다 이런 느낌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최고가가 5,500원인데 5,000원대 위죠. 이것도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미 그 여기 인성성부주 하고 나서 이런 뉴스가 터져붙으면 그냥 대박 났을 건데 뭐 아쉽지만 그래도 500만원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최종적으로 300만원 이건 이제 뭐 묻고 죽더라도 끝까지 간다고 묻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건드릴 생각입니다. 가면 계속 가는 거고 못 가더라도 이건 이제 한 풀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대로 계속 곱니다. 그래서 내일 뭐 갭 떠갖고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간다 이런 의미로 SG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오늘 올라가지고 333만원입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얘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 가지고 있었던 게 다산 네트워크인데요. 요거 300만원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200만원이었군요. 200만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매물을 뻗길 만큼의 재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만 공급인데, 이거 공사를 MOU까지는 체결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한다는 요 부분이 되려면 우크라이나가 일단 그 휴전이나 정전이 되면 이제 전력공사를 하겠죠. 지금 아직 포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가 나오면 이 매물을 먹고 올라가면 얘도 급등할 수 있는 워낙 이 전력망 이 부분은 필요하기도 하고 공사가 크니까 그래서 얘는 가면 멀리 간다 이런 의미로 주봉을 한번 볼까요? 멀리 가겠죠. 이 지금 그림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도 제대로 붙으면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현재 200만원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요건 제2의 그 SG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분봉으로 보시면, 단일가 지정 3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SG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SG 할 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SG 할 때 여기서 단일가 지정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첫날 올라갔죠. 두 번째 날 조금 올라갔죠. 세 번째 날은 쭉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단일가 3일 동안에 첫날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날 약간 올라가고 세 번째 날 강하게 쭉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쭉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단일가 끝났구나, 본격적으로 배팅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팔리는 사람은 안 팔겠죠. 이 좋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왔었고 결과적으로 눌렀다가 다시 튀어 올라갔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대보다만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단일가 지정 걸렸는데 첫째 날 약간 올라가서 끝났죠. 종가상으로. 두 번째 날 약간 하락해서 끝났는데 오늘 막판에 끌어올려갖고 6.69%나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강하다 이런 얘기고, 이런 추세로 가자면 SG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도 강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신에 SG보다 그렇게
더 그렇게 더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얘는 어떤 재료냐면 우크라이나의 그 공사용 트럭이라든가 이런 장비들 있죠. 이건데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하고 협업을 해갖고 지금 생산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도로 포장을 하든 무슨 집을 짓든 하려면 차량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공사 차량들이. 그거 하는 회사기 때문에 특장차 뭐 이런 차량 쪽이기 때문에 현지 공장에서 만들면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도 거의 현재 하고 있는, 잘 보시면 잘 올라가는 종목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하는 게 가시적으로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많이 올라갔던 SY 같은 이런 종목은 공장 인수를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SG 같은 경우는 그 도로 포장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다음 다산네트웍스는 전력망 확충을 해서 MOU 체결해갖고 할 듯 말 듯 하니까 지금 갈 듯 말 듯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부다임은 공사 차량 같은 차량을 현재 생산하고 있다 하니까 현재 하고 있으니까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모보다도 오히려 개인적으로 데모가 대장처럼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데모보다는 현대부다임이 낫겠다 해가지고 이 종목을 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수익이 약간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어제 가지고 매수했던 토니모리하고 삼성엠텍인데 이 종목은 그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거 또 밀렸습니다. 그 다음 조선 관련주도 밀렸죠. 그래서 테마가 그 섹터가 밀리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급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성엠텍 같은 경우도 그 크게 안 빠지고 있긴 한데 조선주도 밀리고 있고 중국 관련주도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테마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죠? 이제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인터넷 끊긴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종목은 토니모리하고 삼성엠텍은 손실 보고 매도했습니다. 한 2% 정도인가 마이너스 났을 때 토니모리를 제 기억에 대충 이 가격에 팔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팔았는데 그 팔았는 거 갖고 이제 다른 거 샀으니까요. 9,650원에 팔았나요? 제 파는 가격 그대로 뭐 그 정도 왔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엠텍도 5,170원에 팔았는데요. 딱 그 가격에서 끝이 났죠. 그래서 일단 팔아버리고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고 그 종목 그 돈 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뭘 사느냐 하면 오성 첨단 소재를 샀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이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한 200만 원 정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올라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되고 나서 트럼프 관련주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협상하려는 이런 모션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돼 갖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다시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바뀌고 나서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2%포인트 정도 박빙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해리스 관련주로 해갖고 마리아나 관련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특히 대장격인 종목이 세 종목인데요. 오성 첨단 소재하고 화일약품하고 그다음 우리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성 첨단 소재가 가장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도 이제 좀 담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 선거 같으면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될 것 같으면 이쪽에도 걸고 해리스가 될 것 같으면 해리스 쪽에 거는 게 맞는데 이 박빙일 때는 다르다고 봅니다. 박빙일 때는 아직까지 11월 달에 선거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할 거란 얘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양쪽을 다 배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까지 트럼프가 앞서다가 해리스가 역전시켰다가 다시 트럼프가 앞서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리스도 역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배팅하는 사람도 생기고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는 기존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양쪽 테마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시면 오성 첨단 소재도 올랐고 오늘 못 올라가던 우리바이오가 10% 정도 대장격으로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도 올라갔고
SG하고 뭐 다른 거는 조금 약하긴 했지만 현대에버다임, SG,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도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양쪽에 다 배팅을 했다. 그래서 제가 오성첨단 소재를 200만원 잡은 이유는 요거 보시면요. 이거 도박 사이트라고 하는데 폴리마켓이라고 그 네이버 게시판에 이걸 누가 올려서 봤는데 제가 참고로 일단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 사이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트럼프가 이길 것 같으면 여기다 배팅을 하는 거고 해리스가 이길 것 같으면 여기다가 배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며칠 전에 트럼프가 60%였고 해리스가 35%였어요. 그러니까 60대 35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0에서 57로 지금 줄었습니다. 내려갔고 해리스 부통령이 35에서 39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의미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그걸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참고해 가면서 해리스 부통령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해리스 관련주 쪽도 배팅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성첨단 소재를 오늘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거는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 지지율을 봐가면서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되든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휴전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여유가 있을 때 휴전하려고 대화하자는 모션이 나올 거란 얘기고요. 그런 모션이 나올 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뭐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바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해리스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살아있고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항상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3살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나이 많다고 막 공화당에서 공격했는데 지금 그 공격했는 그 화살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 바이든 현재 나이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뭐 치매 검사부터 해갖고 뭐 이런 온갖 이야기들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메랑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이 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어젠가 뉴스에 봤는데 미국 대선을 9번 중에 8번 맞춘 사람이 그 대학 교수인가 누군가가 그 나름대로 뭐 13가지인가 뭔가 보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해서 쭉 봤더니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쳤다고 합니다. 9번 중에 8번 맞춘 사람이면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설마 트럼프가 되겠지 싶었는데 지금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니까 오성첨단 소재 여기에다가도 200만원 배팅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분위기가 좀 완전히 바뀌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이런 종목 정리하고 오성첨단 소재 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이쪽에 비중을 실으면 되겠죠. SG는 이미 다른 쪽으로 해서 재료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놔두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라든가 뭐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 비중을 줄여가지고 오성첨단 소재 이쪽으로 좀 더 실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성첨단 소재 200만원 신규로 잡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에 걸려서 제가 매수했는데요. 유신을 241만원 매수했습니다. 이거 올라갈 때 매수해가지고 단위 현재가 보시면 한 2% 정도 올라갔을 때 지금 매수해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56,000원입니다. 시간에서 지금 비싼 돈 주고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왜 샀느냐면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이화공영이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우원개발 상한가 들어갔고 이화공영 올라가면 또 특수건설 얘가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시간의 거래 상승해 보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3표 시멘트가 한 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갖고 뉴스를 막 찾아보니까
그 댐 건설한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지금 한 14년 동안인가 우리나라에 댐 건설을 안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하고 하니까 지금 중국도 폭우 때문에 난리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뭐 14개 정도의 댐을 건설하겠다 하면서 뭐 그 금액 나오는 거 보니까 또 5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대강 할 때 급등했던 게 이화공영이거든요. 그래서 댐 건설 어쩌고 하니까 바로 이화공영이 상한가 지금 먼저 뛰어 들어간 것 같고요. 이 분봉을 한번 볼까요? 이때쯤 뉴스 나왔겠네요. 한 2시쯤에 뉴스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뉴스가 한 2시쯤에 나옵니다. 보면은. 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전에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쭉 그냥 아침부터 매수 쭉 해놓고, 딱 물량 잡고 있다가 한 2시쯤 되고 뉴스 탁 틀리면서 상한가 딱, 꽂아버리는, 뭐, 요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여기서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우원개발도 뭐 그쪽 댐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이미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갈 생각은 별로 없었고, 개인적으로 유신이라는 이 회사가 그 댐 설계 같은 거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옛날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지금 유신은 지금 여러 군데에 계속 걸리는데 이 제대로 불 붙지를 못했습니다. 불 붙으면 얘도 강한데 얘가 계속 제가 미련이 남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 좀 많이 한 20분 됐는데 조금 더 할게요. 얘를 제가 계속 미련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가 총액이 890억 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00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동 물량이 유동 주식수가 148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 액면가가 5천원짜리입니다. 5천원짜리에 148만 주밖에 없는 이런 종목인데 실적은 뭐 그런대로 괜찮아요. 적자도 아니고 나름 괜찮고 철도 쪽이라든가 항만 뭐 이런 쪽에 댐 건설 이런 쪽에 특화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때도 얘가 억수로 관심을 가졌고 예전에 상한가도 그거 한번 꽂았어요. 여기 지금 상한가 보시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강하게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이상하게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계속 여기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꺾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미련이 너무 남아가지고 시간 외에서 다른 거 비중 좀 줄여가지고 얘를 그냥 과감하게 남은 동안을 한번 질렀습니다. 240만원 질렀습니다. 오늘 딴 쪽에 원래 5성 첨단 소재를 450만원인가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불안감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확 줄여갖고 200만원을 줄이고 그 돈 가지고 원래는 이게 5성 첨단 소재가 450이었었어요. 450 정도 됐는데 이걸 확 줄여가지고 440 정도 됐겠네요. 그 200만원 하고 나머지 241만원 이거를 유신을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을 241만원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내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댐 건설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댐 건설 하려면 그 시멘트가 올라가기에는 아직 좀 이르죠. 그러니까 댐 공사 하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당장 댐을 그냥 시작해갖고 강에다가 막 댐 공사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어디에 하면 좋겠는지부터 해서 설계를 하고 이걸 했는데 그건 누가 하느냐면 이제 그 엔지니어링 업체가 하죠. 유신 같은 이런 회사가 타당성 검토해갖고 설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업체가 하겠죠. 견적 받아갖고 이제 공사할 때 시멘트가 들어가는데 시멘트가 막 급등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유신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의미로 승부라기보다는 요거는 그냥 미련이 남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시간에서 240만원 정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장 좋은 건 SG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이 전부 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의 영업망을 활용해 가지고 수주 따면 공사는 SG가 그냥 날로 먹는 거겠죠. 그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재료인 아스콘 같은 이런 아스콘 맞나요? 제철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거 포항제철로부터 지금 공급받기로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공짜로 받을 겁니다. 그거 버리는 거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냥 날로 먹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중견업체가 대기업 물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가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4,500원 정도까지는 달려가고 거기 가서 이제 조금 줄일지 아니면 뭐 이왕 가는 거 만원까지 가보자 이렇게 이제 달릴지 그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장 좋고요. 유신은 일단 내일 댐 관련한 종목들이 갭으로 뜨고 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고 못 올라가면 또 줄여야 되겠죠. 팔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가 1193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제가 이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5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런
그 미 대선 관련주 쪽에 배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장이 주춤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지수가 1.3% 정도 상승했죠. 지수가 상승하면 대선 테마주 이런 종목들 테마주들은 밀립니다. 돈이 우량주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간밤에 미증시가 별로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내 증시가 어제 올랐는데 미증시가 제대로 못 오르니까 이건 넘어왔구나 싶어갖고 뒤로 밀리죠. 이렇게 밀리는 날 대선 테마 같은 이런 종목들 테마주가 많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급등해버린다 그러면 재미가 별로 없겠죠.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테마들은. 근데 그렇지 않고 미증시가 또 뭐 횡보를 하거나 약간 빠지든지 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다시 또 돈이 한 번 더 몰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뭐 궁금한 점 뭐든지 다 좋습니다. 해주시면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